시장은 새벽부터 소란했습니다. 물비린내, 트럭 경적, 상인들의 거친 손짓들. 그 틈에서 나는 커다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고등어 비늘을 벗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도술, 손 좀 빨리빨리 놀려. 손님들 기다리잖아. 저기 보이는 건너편 김씨 아줌마의 목소리는 늘 저를 향한 잔소리의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선 파는 아저씨 정도죠. 하지만 제 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생선 손질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한 소절씩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혼자말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엔 노래라도 해야지.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47세라는 숫자가 제 어깨를 짓눌렀고요.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장사는 영 시원치 않았고 나는 남은 생선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옆 포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남자들이 저를 힐끗 보더니 키득거렸습니다. 저 양반 또 노래 중얼거리네. 어디 가수가 될 줄 아나? 그는 속으로 삭히며 말했습니다. 웃어라 그래. 웃어.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쨍하고 귀가 멎을 정도로 시끄러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트로트였는데 어디선가 들으면 마음이 찡해지는 그 노래. 그리고 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살포시 따라 부르기 시작했죠. 작게 아주 작게. 하지만 그 순간 마치 운명이 움직였다는 듯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저씨. 아까 그거 다시 불러봐요. 휴대폰을 든 젊은 남자였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표정. 그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보려고요. 시장 트로트 장인. 어때요? 조롱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까지 싱긋거리며 쳐다보는데 목구멍이 말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말로 됐다 대답하지 마. 하지만 그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제 얼굴 앞에 들이밀며 억지로 노래를 시켰죠. 아이고 한 번만. 재밌잖아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짧게 한 구절을 내뱉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찰나에 시장 바람이 멈추고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손끝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젊은 남자는 카메라를 내리며 멈춰 섰습니다. 와, 이게 뭐지? 그의 얼굴에서 장난기와 비웃음이 사라졌고 대신 충격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얼어붙어 있었지만 주변의 눈빛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짧은 한 소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며칠 뒤 젊은 남자가 다시 시장으로 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영상이 난리 났다니까요. 조회수 50만. 댓글 폭발. 방송국에서도 찾더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제 노래가? 그 영상이? 믿기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주변 상인들, 손님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슬며시 들려온 한 목소리. 도수리 형,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 말이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운명 같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예심 참가 요청드립니다. 한 장의 문자. 하지만 그것은 죽어있던 제 인생을 다시 뛰게 만드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라. 이제는 도망치지 마. 제가 깍두기처럼 썰려버린 꿈을 누군가가 다시 붙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노래로 날 증명해보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곧 GMR의 사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 이름은 한도술, 올해로 47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가장 많이 붙이는 말은
생선 장수 그리고 운 없는 남자입니다. 아버지는 가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될 뻔했던 가수였습니다. 시골 장터 축제에서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어머니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남자. 하지만 전쟁과 가난은 아버지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늘 술잔만 바라보며 밤마다 트로트를 흥얼거렸죠. 어릴 적 저는 부엌 문틈 사이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도수라. 사람은 노래로라도 살아야 해. 그 말이 제게는 유일한 칭찬이자 유산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난하다고 놀림받으며 자랐습니다. 같은 반 애들은 고등어 비린내 난다고 제 옆을 피해 다녔죠. 그래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노래하려는 입술을 깨물며 살아왔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평생 누군가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제게 말했죠. 노래? 그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제발 현실 좀 봐요.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학원비, 월세, 대출이자 이 모든 것이 제 목을 죄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노래를 깊은 바다 속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밤 저는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노래 한 번만 해도 될까? 작게 한 소절 불렀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마음속 어디선가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이 핑계, 현실 핑계, 매일 핑계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갑작스레 찾아온 한 문자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스터 트롯 예심 참가 요청드립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쓸데없는 꿈 좀 꾸지 마요. 당신이 어디 가수냐고. 저는 웃어넘기는 척했지만 가슴 한가운데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이 불을 꺼버릴 수가 없다. 평생 누군가가 인정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무대에 올라야 한다는 걸. 어릴 적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노래할 때 네 얼굴이 제일 환하다. 그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서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는 주저앉았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노래,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제 인생의 하늘 모두 담아 부르기 위해서. 모든 시작은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부터. 이제 세상이 제 이름을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심장 앞. 나는 낡은 운동화 끝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TV 속에서만 보던 거대한 현수막. 사람들 눈빛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망칠까?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까지 날 끌고 온 한 문장.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도수라던 노래할 때 제일 예쁘다. 예쁘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 말. 그 한 줄이 이 무대를 향해 나를 밀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기실, 젊고 잘생긴 참가자들 사이에 끼어 나는 육중한 고목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저씨도 참가자세요? 목소리만 큰 타입 아닌가. 들리지 않는 척. 귀를 닫았지만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태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음, 한도술님, 무대로 준비해주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갈 곳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은 제 나이 주름을 한 줄도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빛, 호기심 반, 무시 반, 그리고 의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인생 마지막 꿈에 도전하러 왔습니다. 방청객 사이에 전파처럼 퍼진 웅성거림. 그는 혼자말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곧이어 경쾌한 음악이 들리며 준비한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 기대 울던 밤 술내음에 잠긴 아버지 목소리 어릴 적 나는 그 뒤에서 행복이란 걸 처음 배웠죠. 못다 이룬 꿈을 저 달에 묻고 웃음 대신 한숨을 삼키며 아버지는 말없이 노래했죠. 아들에게 꿈을 남기려 했죠. 아버지의 꿈 내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죠. 흩어진 세월도 찢긴 마음도 노래로 다시 살게 할게요. 두 주먹 불끈 쥐던 모습 이제는 추억 속 먼 길이지만 아버지의 노래 부를 때마다 그분이 함께 노래하죠. 떨려도 좋았습니다. 이것은 내 진심이었으니까. 마지막 음절이 가라앉자 무대는 정적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제야 왔습니까? 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람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아저씨, 뭐지? 진짜 울컥한다. 이건 진짜다. 심사위원이 천천히 합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평생 받지 못한 박수가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나는 손에 쥔 마이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쇳덩이가 내 인생을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무대 뒤에서 젊은 참가자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운빨이지 뭐. 감성팔이네. 그는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초라했던 삶이 의미를 찾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무대였지만 세상은 제 노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예심 합격 이후 사람들은 저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손님들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도수리 아저씨, 사인 좀. 오늘은 노래 없나요? 생선 가게 앞에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예심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력 좋은 참가자들이 넘쳐나는 그 세계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새벽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다음 라운드? 그냥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마요. 그녀의 말에 숨이 턱 막혔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또 다짐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 싸움이다. 그날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에 한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낡은 모자.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한도술 씨, 노래 배워본 적 있소? 나는 당황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내가 좀 도와주지. 그분의 이름은 장태성. 젊은 시절 유명한 보컬 트레이너였으나 세상에서 잊힌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노래는 숨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인생으로 부르는 거야. 그리고 제 목을 살짝 만져본 뒤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겨진 소리가 있어. 다만 아직 잠들었지. 그날부터 우린 밤마다 시장 한켠 작은 창고에서 연습했습니다. 비린내 속에서도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태성 선생님의 지도는 잔인했습니다. 더 끌어올려, 숨 참고, 다시. 그 고통이 내 목소리를 만든다. 나는 수십 번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점점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음은 깊어지고 고음은 날카로워지고 한이 목소리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이게 나였나? 그리고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도술씨, 당신의 무기는 슬픔이 아니야. 억눌렸던 사랑이야. 심장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평생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사랑받고 싶다고 말도 못했던 저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흘러 드디어 2차 라운드 경연날 대기실 문을 열자 아내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그 눈동자에 조금의 기대가 보였습니다. 아빠 잘하고 와.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대단해요. 나는 그 짧은 응원 한 줄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2라운드 무대 위에 섰습니다. 바쁘단 말만 늘어놓고 당신들에게 멀어졌죠. 손을 뻗으면 닿는 사랑도 쉽게 말하지 못했죠. 미안하단 말 한 번 못하고 뒤돌아 눈물 훔치며 살았죠. 가슴 속 깊이 묻은 그 말 오늘은 꼭 전할 겁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가족들아, 나를 믿고 기다려준 그대들아, 늦은 고백이지만 들어줘요. 이 가슴에 담아온 사랑을. 작은 식탁 위에 핀 웃음꽃, 그것만으로 살았죠. 말보다 눈빛으로만 당신들을 안아왔죠. 노래가 절정에 다다르자 관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태성 선생님은 무대 아래에서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조명이 번쩍. 합격. 이번에도. 사람들은 제 진심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내려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영상 올렸던 젊은 놈.
이제는 미스터 트롯 참가자 최강울라는 이름표를 달고 도수리 형, 또 운으로 붙었네. 다음부턴 안 될걸? 그의 비웃음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다음 무대에서 내 입을 다물어주지. 이제 무대는 더 치열해지고 저는 더 깊은 곳에 한을 꺼내야 합니다. 합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낯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시장에서 쇼하다가 인기 얻은 사람이라며? 실력. 그냥 운빨이지 뭐. 동정표 하나로 얼마나 가겠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최강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혀를 날렵하게 굴렸습니다. 도술형은 그냥 감성? 무대는 기술도 필요하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냉랭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심사위원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발성훈련은 하십니까? 젊은 참가자들과 경쟁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동안 매일 밤 태성 선생님과 연습한 날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굳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며칠 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와 강우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강우는 능숙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도수리 형 멋져요. 근데 오래 가긴 힘들겠죠? 웃는 얼굴에 칼. 그 말이 심장에 깊게 박혔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성파리 구림. 나이 먹고 왜 저래. 사람 불쌍하게 만들어서 표 얻는 거네. 모니터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즈음 아버지의 오래된 기타를 꺼내봤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목판 위로 손가락을 조심스레 얹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또 틀린 길 가고 있나? 그리고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그날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대에서 조롱당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만해요, 제발. 내 심장이 천천히 찢어졌습니다. 당신은 항상 실패만 했잖아요. 그 말은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성 선생님과의 연습은 뭔가 어색했습니다. 도술씨, 잡생각 내려놓고 한 소절만 불러봐요. 입을 떼자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한이 아닌 불안이 묻어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들렸소? 저 떨림 속에 진짜 내가 숨어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겁게, 아프게. 그리고 다음 무대, 조명 아래 서 있는 동안 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관중석 한쪽에서 강우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귓속말처럼 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끝났네. 그 말이 어깨를 꺾어 놓았습니다. 무겁고 불안한 마음으로 저는 무대 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부서져 또 걸어갑니다. 비웃음 속에서도 참아내 나의 시간을 믿어야죠. 흔들리는 세상의 말들 내 마음에 흉터를 남겨도 이 길만은 포기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래하고 울고 웃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나 외칩니다. 끝이 아니라고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묻습니다. 꿈꾸던 어린 날의 나에게 다시 한번 걸어보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음이 흔들렸습니다. 음정이 무너졌습니다. 관중석에서 실망의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아, 아쉽네요. 역시 기량이 떨어지네요. 평소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한도술, 보류, 합격도 탈락도 아닌 지옥 같은 단어. 조명은 꺼지고 홀로 남겨진 무대 위.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인가? 꿈의 무대가 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뒤집는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숨겨진 진실과 심사위원의 한마디가 도수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보류 판정 이후 나는 무너졌습니다. 귀에 박힌 건 심사위원의 짧은 한 줄뿐이었습니다. 역시 기량이 떨어지네요. 역시라는 그 단어. 평생 나를 따라다녔던 꼬리표. 역시 너는 안 된다. 역시 너는 실패다. 대기실 문 밖으로 나오자 아내와 아들이 불안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시의 불빛이 왜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지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니 태성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연락이 안 돼요? 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선생님 무리였나 봅니다. 선생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기량이 떨어진다. 그게 문제요. 노래는 인생 그 자체요. 더 상처받고, 더 울고, 더 아파서 그걸 무대에 쏟아내란 말이오. 선생님은 제 가슴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거기 아직 뜨겁게 살아있잖아. 왜 죽은 척을 하고 있소?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참지 못한 채 쏟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집에 틀어박혀 불 꺼진 방에서 아버지의 기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는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거 하나만은 계속해도 괜찮아요.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응원. 하지만 나는 아직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아버지, 나는 실패입니까? 그때 휴대벨 소리가 어디선가 들렸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었습니다. 도술씨, 저는 당신 무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다음 무대에서 나를 울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지켜보겠습니다. 뚝, 가슴 어딘가에서 끊어진 줄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태성 선생님과 창고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제는 인생이요. 숨기지 말고 다 까발겨요. 고통도, 사랑도, 실패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활 무대가 주어졌습니다. 관객은 전보다 많았고 심사위원의 눈빛은 더 예리했습니다. 강우는 또 멀리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또 울음팔이 할 거예요. 나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쓰러진 길 위에서 다시 일어나 바람이 차가워도 두 발은 간다. 멀리 보이지 않아도 난 알아 저기 빛이 있다. 어둠 속에서도 그대 목소리가 날
오지 않아. 별이 사라져도 꿈은 남아. 외로운 밤에도 하늘을 본다. 희망은 저기 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대 향해 가는 길. 이 심장은 멈추지 않아. 아직 뛰고 있다. 오늘도 나는 살아. 아직 나는 살아. 그대가 있다면 모든 게 괜찮아도 끝없는 길이라도 넘어질지라도 그대의 이름이 나를 일으켜. 절정에 다다르자 심사위원 한 명이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신호였습니다. 조명이 번쩍 켜졌습니다. 도술, 부활, 무대 뒤에서 태성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보이요? 이게 진짜 당신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라운드 진짜 어둠의 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 무대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라운드 대진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이름. 한도술 대 최강우.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인터넷은 이미 떠들썩했습니다. 드디어 붙는구나. 강우가 도술 꺾고 올라가겠지. 감성팔이 끝났네 크크. 댓글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말들이 귀 안쪽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무대 준비 과정에서도 강우는 끊임없이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형, 오늘은 틀리면 안 돼요. 실수라도 하면 바로 탈락이니까. 그의 입꼬리는 언제나처럼 날카롭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놈의 웃음. 오늘은 꺾고 말겠다. 그러나 자신감 뒤에 숨어있던 불안은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연습 중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크크, 도술씨, 괜찮소? 태성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목을 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과한 연습 탓에 성대가 부어오른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쉬면, 아니요, 쉬면 안 돼요.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리하면 망합니다. 망한다. 그 한 단어가 가슴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라운드 당일, 무대 뒤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잘하는 걸 세상이 알게 해줘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멋짐. 나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는 무너질 수 없다. 심사위원의 목소리. 다음 무대, 한도술님. 조명이 켜지고 관객의 함성이 일렁였습니다. 손에 쥔 마이크가 어찌나 차갑던지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첫 소절은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소절, 숨이 끊어졌습니다. 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세 번째 소절, 목이 갈라졌습니다. 가사한 음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계속 흘러가는데 목은 끝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아예 목소리가 막혀버렸습니다. 정적. 그리고 무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짧게 말했습니다. 실망입니다. 그 한 줄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명은 꺼지고 강우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완벽했습니다. 관중은 열광했습니다. TV 카메라는 그를 영웅처럼 비추었습니다. 무대 뒤 강우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형은 그냥 애초에 이 무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웃으며 지나가는 그의 뒷모습. 나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박힌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한도술 탈락. 탈락. 다음 문장도 이어졌습니다. 추가 기회 없음. 심장이 천천히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관객이 떠난 무대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마이크 스탠드 하나, 텅 빈 객석. 그리고 내가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진 자리. 나는 속삭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끝인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도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탈락 선고가 내려진 직후 대기실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에 젖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그만해요.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한 손이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태성 선생님. 그분의 표정은 지금껏 본 적 없는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도술씨, 여기서 포기할 겁니까? 아직 끝이 아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탈락했습니다. 누가 그러디? 당신 인생의 판정은 당신이 내리는 거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의 불씨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송국 스태프가 달려왔습니다. 한도술님, 잠깐만요. 심사위원 요청으로 특별 무대 하나만 더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제게 그런 기회를? 당신의 노래를 아직 끝내지 않았다고 하셔서요. 무대 뒤에서 마이크를 다시 주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태성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도술씨, 오늘은 기술도 감정도 필요 없소. 당신의 인생을 불러요. 아내와 아들, 심사위원 1명, 그리고 수많은 관객의 눈동자, 그 모든 시선이 내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키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등 뒤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온 인생이라도 한 번쯤은 빛나고 싶었다. 울지 않고 참아낸 날들이 노래가 되어 여길 데려왔다. 남몰래 삼킨 그 눈물들이 오늘 무대에 피어난다. 아버지의 그 말이 생각난다. 노래할 때 제일 화나다. 도망만 치던 내 삶을 이제는 마주선다. 내 이름 한도술 오늘로 세상에 새긴다. 늦었대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오래 걸린 봄이지만 나는 결국 피어난다. 한도술 이제야 살아간다. 노래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의 손이 기립했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조명은 황금빛으로 무대를 두르며 제 존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른 건 노래가 아니라 인생입니다. 그리고 MC의 목소리, 시청자 투표로 한도술 님이 파이널 무대 진출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 무대 뒤편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강우, 그도 인간이었나 봅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노래는 누굴 밟기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파이널 무대, 객석에는 아내와 아들이 가장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성 선생님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고 하늘 위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노래할 때 내 얼굴이 제일 환하다. 얼어붙은 긴 겨울 지나 드디어 여기에 왔네요. 나를 버티게 한 건 작은 희망 하나였죠. 늦게 핀 봄이라도 괜찮다. 꽃은 꽃이라 하지요. 비바람 거센 날에도 나는 결국 피었죠. 세상이 나의 봄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피어나고 있습니다. 고단했던 날들을 안아주며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한번 사는 인생 이제야 시작입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속에 녹아들자 무대와 객석 사이에 짧고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 기립박수, 눈물, MC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025 미스터 트롯 우승자 한, 도, 술, 화려한 꽃비 아래에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은 늘 저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지금 내 발 아래 꽃처럼 피어나 있었습니다. 무대 뒤 아내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 나는 그제야 손에 쥐고 있던 기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깃든 그 기타. 그리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습니다. 다음 날 시장, 가게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도술 수산앤드 트로트. 사람들은 생선을 사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한 곡, 도수리 형, 사인 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래는 공짜요. 오늘도 많이 웃고 갑시다. 늦은 인생은 없습니다. 단지 늦게 피는 봄이 있을 뿐입니다. 젊은 날의 꿈을 세월 탓에 접어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꿈은 나이가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생계를 위해 버티고 또 버텼죠. 그렇게 멈춘 줄 알았던 제 인생도 이 무대에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진 사람만이 일어서는 법을 압니다. 포기한 순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 순간이 우리 인생의 참된 출발입니다. 조금 늦어도 됩니다. 아니, 늦게 피어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놀랍도록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노래하고 싶다면 노래하시고, 걷고 싶다면 길을 나서세요. 보고 싶은 사람 있다면 지금 만나세요. 운명은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두 번째 봄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 기다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